네, 안녕하세요. 챕터 3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에서는 원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2장에서는 원자의 결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분자 구조를 그릴 수가 있었고, 이 분자 구조 중에서는 유기화합물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유기화합물에서 다시 유기화합물까지 왔어요. 우리가 요기의 화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네가 구성되어 있는 분자가 구성되어 있는 원자와 결합의 특징들에 대해서 봤다면요. 오늘은 이 유기화합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일반화학이나 고등학교 화학에서 다 이름을 불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혹은 불소, 그런 것처럼 유기화합물도 특정한 구조를 가진 것을 작용기라고 하고요. 작용기, 영어로는 functional group이라고 하고, 이 작용기들의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작용기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있고요.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우리가 카복실산인데요. 카복실산의 분자 구조 먼저 그릴게요. 카복실산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예쁘게 그려야지, 예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 구조법으로 안 그리면은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앞으로는 선구조법으로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복실산의 분자 이름을 카복실산이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접두사 앞에 이름이 붙였을 때는 카복식이라고 붙여지고요. 뒤에 이름이 붙여질 때는 서픽스 전미사 오익엑시드라는 이름으로 붙여집니다. 그래서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애들,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전미사를 붙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니다, 이거 말고 생물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가장 흔한 지방산이 팔미트산이잖아요. 탄소가 16개 있고 불포화도가 1개도 없는 포화 지방산을 팔미트산이라고 하는데, 얘는 영어로는 사실은 팔미토익 엑시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익 엑시드는 사실 지방산도 이런 카복실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팔미트라는 소리는 탄소가 16개가 있는 거구나 라는 이름이겠죠. 그래서 분자 구조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된 작용기를 가진 거를 우리가 카복실산이라고 하고요. 전미사로는 오이객실을 많이 쓰고, 접두사로 카복실을 쓰기도 하는데 거의 볼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산무수물은 언하이드라이드라는 표현을 영어로 쓰고요. 접두사는 없습니다. 접두사는 없고 오익 언하이드라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카복실릭보다는 오익 언하이드라이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들의 구조는요. 이들의 구조는 죄송해요. 이들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근데 산모수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잠깐 맛보기를 한번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은 유도체 우선순위 중에서도 가장 높아요. 우선순위가.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할 거니까. 우선순위 중에서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우선순위 중에서도 높기 때문에 접두사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접두사는 아까 그랬죠. 우선순위가 낮을 때 접두사가 붙게 된다고요. 근데 전미사는 우선순위가 높을 때 붙는 건데 얘가 1등이니까 얘는 접두사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에스터입니다. 에스터는 알콕시 카보닐이라는 접두사를 갖고 있고 보통 OAT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는 이렇게
요런 모양을 가진 애들을 에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으로 할로제나 아실 할라이드라는 말을 쓰고요. 접두사로는 할로카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우리 교재에도 한 2번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때그때 보면 되고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 오일 할라이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분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본일에 할로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X는 F나 Br, Cl 먼저 써야죠. 주기별로 써야 되니까 Cl, Br, I 해서 할로젠이 달려있는 걸 아실 할라이드, 할로제나 아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아마이드고요. 아마이드는 접두사로는 카바모일이라고 하고요. 전미사로는 아마이드라고 합니다.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사실 공면 구조를 통해서 실제 주기어체는 이게 더 주기어체긴 했죠. 양쪽에 전화분리가 되어 있는. 여기서 카바모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물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카바모일은 우리가 요소회로에서 요소회로로 들어갈 때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요소회로 들어갈 때 카바모일 인산이란 개념으로 들어가죠. 아, 카바모일 인산? 그럼 사실 그릴 수 있겠죠. 카바모일 인산이라는 거는 이 아마이드에다가 여기에 뭐 인산기가 이렇게 있나 보다. 인산기가 여기다 PO3 이렇게 할까요? PO3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나? 저 지금 루이스 구조를 정확히 안 그려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다. 이름을 알면은 그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소회로의 카바모일기를 많이 보고 유기화학에서 사실 카바모일기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나이트릴입니다. 나이트릴은 사이아노라는 접두사를 쓰고 나이트릴이라는 전미사를 씁니다. 분자 구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알기가 뭔지는 다 이제 아래서 알려드릴게요. 알기는 보통 탄화수소, 포화탄화수소, 단일결합 탄소를 말을 해요. 사이아노 같은 경우에도요. 한 2번 정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유기2의 사이아노 하이드린 같이 한두 번 정도 접두사를 볼 일이 있을 거고요. 우리 영양제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데 다들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B12의 일반 구조명은 코발라민이죠. 코발라민에 이 사이아노기를 붙여서 시아노코발라민이라는 이러고 이제 만약에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면 붙어 있는 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발라민이나 복잡한 구조에 사이아노라는 요 작용이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데하이드네요. 알데하이드는 접두사로 포밀이라는 말을 쓰고요. 보통 카바알데하이드보다는 R이라는 접두사를 더 많이 씁니다. 분자 구조는 이렇게 한쪽에 수소가 있는 구조고요. 포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생물에서 많이 볼 겁니다. 생물에서 많이 볼 건데 우리가 세균 게시코돈에서 운반하는 게시코돈 tRNA가 운반하는 거는 포밀 메티오닌이죠. 이 포밀은 알데하이드기가 붙어 있더라. 포밀 메티오닌에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어서 이를 포밀기라고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케톤은 접두사 옥소, 점이선 온입니다. 온. 그래서 케톤은 양쪽이 다 단일결합을 가진 탄화수소여야 되고요. 알코올 넘어가겠습니다. 알코올은 접두사는 하이드록시기라는 말을 쓰고 전미사는 올이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죠. 에탄올. 에탄은 탄소가 2개란 뜻이고 올은 알코올이란 뜻이니까요. 탄소가 2개 있는 알코올이다. 그래서 선 구조법으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분자 구조식은 ROH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민 봅시다. 아민. 아민은 우리가 아미노라는 접두사를 쓰고 아민이란 전미사를 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아미노 엑시드. 엑시드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카복실산이라고 했죠. 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오익엑시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엑시드라는 말도 쓰긴 하거든요. 전미사에서. 카복실산이거든요. 아미노산의 구조를 그려보면은 알코올에 그리면 안 되겠다. 아민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아민 먼저. 아민 같은 경우에는 RNH2라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미노산의 구조는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아미노산의 구조는 중심탄소 알파탄소에 아민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 카복실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H는 그냥 이렇게 그럴까요? H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하나는 아미노산에 잔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름 지을 수 있겠죠? 산이니까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아까 우선순위가 좀 더 높다고 했죠? 높은 애가 전미사구나, 전미사가 있겠구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어차피 뒤에서 다 할 거니까. 아미노기는 아민기가 있구나. 아미노 엑시드산 엑시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터입니다. 에터는 알콕시, 옥사, 알콕시라는 말을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에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에터는 관용명으로 많이 쓰고요. 분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애를 에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설파이드는요, 설파이드 왜 지금 사이올을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올 좀 이따 할게요. 설파이드는 알킬사이오라는 표현을 쓰고 설파이드라는 전미사를 씁니다. 그래서 O를 S로 바꿔주면 이게 그냥 설파이드예요. 여기 한번 추가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여기에 CF 사이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 대신에 S가 치환된 거를 사이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걸 좀 추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알켄입니다. 알켄 같은 경우에는 알케닐이라는 접두사를 쓰고요. N이라는 전미사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중결합을 선표시법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을 알켄이라고 하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3개니까 프로펜인데, 사실은 프로펜은 여기 있든 이중결합 상관없으니까 그냥 프로펜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중결합 탄소가 3개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알카인입니다. 알카인은 알카인이라는 접두사를 쓰고 인이라는 전미사를 씁니다. 인이라는 분자 구조를 그릴 때는 sp 오비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뭐 h를 그려도 좋지만 180도로 그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탄소수가 좀 여기 3개잖아요. 3개인데 이 3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꺾어서 그립니다. 오비탈이 위배되지만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가상으로 꺾어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는 삼중결합을 우리가 알카인이라고 합니다. 삼중결합을 알카인이라고 하더라. 다음 할로제나 알킬입니다. 할로제나 알킬은 아니라고 하네. 왜 할로나 할라이드가 아니라 아니라고 하지? 뒤에 나올 건데요. 얘는 RX입니다. X는 마찬가지로 FCl, BrI의 할로젠입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다음은 나이트로입니다. 나이트로는 접두사로 나이트로, 전미사로 마찬가지로 안입니다. R,
NO2라는 말을 씁니다. 다 마지막으로 알칸입니다. 알칸은 알킬기라는 전미사를 가지고 있고 관용적으로는 용어로 전미사가 아니라 용어로 알킬기를 알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알기 위에도 알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얘네들은 탄화수소인데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는데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알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세 개 다 아니라는 전미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전미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작용기 우선순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가 대신하게 된다. 안으로. 그래서 알킬기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선 표시법으로 그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다 알칸이겠죠. 알칸. 네. 그렇게 해서 명명법을 중요한 작용기의 명명법을 봤고요.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추가로 죄송해요. 추가로 알아둬야 할 접두사가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둬야 할 접두사에는 알릴기, 비닐기, 벤질기, 페닐기, 아렐기가 있고요. 차이는 탄소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구조에 있다고 칩시다. O 사이에 탄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일단은 에터겠네요. 에터인데 여기는 지금 탄소가 하나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죠. 바로 얘는 비닐기입니다. 비닐기. 그럼 반면에 얘는 탄소가 하나 있죠. 탄소가 있고 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탄소가 있고 나서 이중결합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알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의 정식 명칭은요, 알릴, 비닐, 에터입니다. 관용명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 옆에 벤질과 페닐을 봅시다. 벤질은요, 마찬가지로 탄소가 하나 있는 걸 벤질이라고 그러고 탄소가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페닐기라고 합니다. 페닐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하나 그려볼까요?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실 때는 요거를 외우지 않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봤죠? 아미노산이네. 근데 탄소가 하나 있고 페닐기가 있어. 여기까지 하면은 얘를 알라닌이라고 부릅니다. 알라닌. 알라닌, 아미노산 알라닌이에요. 근데 알라닌에 페닐기가 바로 붙었죠. 이 탄소에 페닐기가 바로 붙었죠. 벤젠이 바로 붙었어요. 얘를 벤젠이라고 해요. 벤젠이 바로 붙었어요. 그럼 페닐기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페닐 알라닌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페닐은 여기서 접두사로 쓰였다. 페닐은. 됐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벤질로 가봅시다. 벤질은 우리가 벤질 알코올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벤질 알코올 한번 그려봅시다. 벤질은 이렇게 하고 탄소가 하나 여기 있어야 된다고 했죠. 탄소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탄소 하나 넣고 알코올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벤질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벤질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벤질 알코올. 됐죠? 예시가 됐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아릴이 남았는데요. 아릴은요, 아로마틱 링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얘네들은 다 뭐예요? 벤젠기죠. 벤젠기인데 우리가 벤젠뿐만이 아니고 방향족이라는 어떤 그룹 안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벤젠을 포함한 여러 방향족이 바로 결합되어 있는 거. 바로 다시 벤젠을 포함한 방향족이 바로 결합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아릴기라고 합니다. 아릴기라고 해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추가로 알아둬야 되는 접두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숫자 접두사입니다. 숫자 접두사. 이게 조금 여기 하나를 좀 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게요. 자, 이렇게도 불러요.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그 다음에 뭐 11번 같은 경우에는 온데카, 12번 같은 경우에는 도데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우리가 탄소를 셀 때는 조금 다르게 쓰거든요. 탄소를 셀 때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매트를 씁니다. 매트. 탄화수소를 숫자를 셀 때는 매트. 그다음에 2번은 에트. 3번은 프로프. 4번은 부트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5번부터는 동일합니다. 5번부터는 동일해요. 이런 명칭을 쓴다는 거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렇게 2개 붙어있는 소주에 들어있는 얘를 우리가 탄소가 2개 붙어있으니까 에트인데 탄화수소니까 뭐요? 탄소가 2개 붙어있는 탄소가 2개 붙어있어요. 다시 탄소가 2개 붙어있어요. 근데 주작용기는 뭐예요?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에탄올. 주작용기는 OH가 붙어 있어서 알코올인데 탄화수소가 붙어 있고요. 근데 그 탄화수소가 이렇게 2개래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에탄올, 다이올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이올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에탄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작용기가 다 탄소에 깔려 있기 때문에 뭐가 2개다라고 하는 거, 뭐가 3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특이하게 얘네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반면에 example 2를 한번 들어볼게요. OH가 이렇게 2개 있어요. 2개. OH가 2개 있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가 이렇게 3개 있으니까 탄소가 3개 있으면 프롭이라고 했죠. 프롭. 근데 숫자를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 좀 이따 왜 그렇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프로판이라는 이 탄소 골격 위에 올이 2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1, 2 다이올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다이를 써요. 이럴 때는 다이를 씁니다. 에탄올이 아니라 알코올기가 하이드록시기가 2개 있다. 이럴 때는 다이를 써요. 다만 탄소할 때는 이런 매트, 에트, 프롭, 부트라는 말을 쓴다는 점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향족 화합물의 명명법입니다. 방향족 화합물의 정의는 방향족에 가서 배우겠지만 명명법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건 딱히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외워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페놀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보고 페놀이다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보면은 쭉 다 외우시는데 몇 가지 아까 복습을 해보면 오이객시드는 아까 카복실산이었죠? 카복실산에 벤젠기가 붙었다. 벤조익 액시드, 그러니까 벤조익 액시드 이런 거고요. 여기 볼까요? 여기 아세토페논. 뒤에 건 보지 마시고 온만 봅시다. 케톤이 붙었던 때 쓰시고,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가보면은 이제 뒤에서 카복실산의 명명법, 이런 관용명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다룰 건데요.
여기하고 여기를 각각 말해주고 여기가 이제 아세틸기, 여기가 페닐기 이렇게 해서 아세토, 페, 온 이렇게 해서 아세토페논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아세틸기, 한쪽엔 아세틸기, 한쪽엔 페닐기. 근데 케톤, 그래서 아세토페논, 펜온, 그래서 아세토페논 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은 사실 다 할만하죠. 다시 자, 나이트로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썼어요. 다 아니라고 붙어 있으니까 나이트로기에 벤젠이 붙어 있다 해서 나이트로 벤젠. 반면에 나이트릴기는 우선순위가 좀 있나 봐요. 사실은 비밀이 있는데요. 요 순서가 우선순위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순서가, 여기는 좀 다르긴 한데요. 여기는 좀 달라요. 이게 1등이고요. 여기까지 2등 그룹, 3등 그룹, 4등 그룹, 5등 그룹, 6등 그룹, 7등 그룹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뒤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봅시다. C에는 접두사로는 사이아노였고 전미사로는 나이트릴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젠기가 붙어 있으니까 벤젠기에 나이트릴기가 붙어 있다 해서 벤조나이트릴. 옆에도 마찬가지죠. 아마이드기가 있는데 벤젠기가 붙어 있다. 그래서 벤조아마이드, 벤즈아마이드 이렇게 붙었던 거고요. 관용명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관용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배웠던 명명벽이 아닌 경우에 예전에 그렇게 많이 써서 이렇게 쓰더라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방향종 화합물의 배양을 한번 볼까요? 방향종 화합물의 배양은 여기 지금 내가 기준점에 있는 지금 여기가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가장 우선순위가 큰 작용기를 기점으로 같은 곳에 있으면은 여기를 지금 볼까요? 얘를 기점으로 1번 가상으로 번호를 매긴 거예요. 3번, 4번 이렇게 매길 수가 있겠죠. 같은 곳에 있으면은 입소라고 합니다. 입소란 말은 거의 듣진 않을 거예요. 입소란 말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듣진 않겠지만 입소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오소라고 합니다. 오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한 칸, 여기에 이 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두 칸 떨어져 있는 이 작용기에 있는 결합 기준으로 두 칸 떨어져 있는 걸 메타라고 부르고요. 세 칸 떨어져 있는 거를 파라라고 부릅니다. 파라. 배양을 통해서도 이름을 결정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은 이게 나와요. 벤젠기에 메틸기가 2개 달려 있는 거, 매트 탄소가 하나였어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왼쪽 상단 매트 탄소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메틸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얘를 하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바로 옆에 탄소에 붙어 있는 거를 오소자일렌이라고 하고, 얘가 하나 붙어 있는데 탄소가 두 군데가 떨어져 있어요. 하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를 메타라고 하고요. 요걸 기점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떨어져 있어요. 요거를 파라라고 합니다. 됐죠? 배양은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족 화합물의 명명법까지 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좀 적어둡시다. 1회독 후에 MD 본 후에, MD를 보시는 분들은 MD 본 후에 그때 편입 때 다시 와서 보시는 걸로 할게요. 이런 애들은 나오거든요. 체크 한번 해볼까요? 파이롤, 이미다졸, 인돌, 그 다음에 퓨란, 사이오펜, 피리딘, 그 다음에 이 정도 나오나? 이 정도에서 방향족에서 좀 많이 다뤄지거든요. 그 다음에 퀴놀린, 이소퀴놀린도 나오겠다. 이 정도가 이제 방향족에서 다뤄질 것 같은데, 방향족 반응에서.
거기서 이름을 또 보긴 보니까요.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얘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기로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일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좀 복잡하잖아요. BDG, 잔틴, 쿠마린 이런 것들은 사실 약대용이에요. 약대용입니다. 쿠마린은 우리가 항혈전제, 정확히는 항응고제죠. 항혈소판제가 아니라 항응고제인 와파린의 기본 골격으로 쓰이고요. BDG 같은 경우에는 벤조 다이아제핀이에요. 여기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명명법에서 다이자만 붙이면 되거든요. 다이만. 벤조 다이아제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진정제 골격으로 많이 쓰입니다. 수면 진정제 골격으로. 우리가 흔히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뭐 자낙스, 그다음에 알프라졸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그런 류의, 요즘에는 하도 카피하기 많으니까 그런 류의 수면 진정 작용을 하면서 혹은 불안, 우울증 같은 데 약에 쓰이는 기본적인 약인 벤조다이아제핀의 기본 골격이 이 골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잔틴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골격이기도 하고요. 유기화학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잔틴은 이제 산화돼서 요산을 만들죠. 요산은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얘가 산화되는 거를 막아서 요산의 생성을 막자 하는 게 알로푸리놀, 통풍치료제. 이거는 생물에서 가서 배우실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보시고 일단은 넘어가고 다 돌아와서 한 번 더 보는 걸로 합시다. 네, 일단은 여기서 한번 쉴까요? 한번 그 접두사, 접미사, 작용기를 한번 다 암기를 쭉 한번 하시고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물 한 잔 먹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작용기에 대해서 작용기가 명명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탄화수소의 숫자는 어떻게 붙이는지, 일반적인 숫자는 어떻게 붙이는지, 그 다음에 추가로 이런 접두사들을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었고, 방향적 화합물의 특이한 명명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배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작용기 우선순위 명명법을 가지고 이렇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더 연습을 해본 적 있죠. 연습 같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명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명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유기화합물의 명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화합물의 명명법은 근데 이제 제 강의와 다른 선생님 강의의 차이점은요. 저는 한 번에 명명법을 다 할 거예요. 알칸 뭐 아까 작용기도 한 번에 싸겠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강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뭐 작용기 하나에 대해서 배우면은 명명법 배우고 구조 배우고 성질 배우고 반응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명법 다 구조 쫙 주고 이게 무슨 명명이니 무슨 이름이니 라고 주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걸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좋아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자,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작용기의 명명법을 배웠는데요. 이 작용기끼리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1등, 2등, 3등이 있고요.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가장 큰 애는 뭐든지 많이 가져요.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럼 뭘 우선순위를 갖느냐 했을 때 주사슬, 번호, 전미사에서 우선권을 갖는다고 써 있어요. 전미사는 아까 얘기했었죠. 알겠어요. 전미사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번호하고 주사슬은 뭔가요? 그럼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요. 작용기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그거를 식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
이 번호에서도 우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번호가 가장 작은 번호를 갖게 해준다는 소리고요. 주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화합물은 아까 말했듯이 탄소 위에 뭔가 다 붙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탄소 위에 붙어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주사슬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무튼 많이 있어요. 근데 얘를 주사슬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주사슬이라고 하지 않고, 이 우선순위가 큰 작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사슬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항상 주사슬에는 우선순위가 큰 작용기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필수 암기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카복실산 및 유도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케톤, 알코올, 아민, 에터, 다중결합순입니다. 이 순이에요. 이 순이고요. 그 2번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2번 봅시다. 2번 나이트로 알킬 할라이드기는 우선순위가 아예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시면은 전부 다 안으로 전미사가 끝났었죠. 자, 다시 나이트로 알킬 할라이드는 우선순위가 아예 없다. 됐죠? 3번은 조금 어려워요. 3번은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이올 같은 경우는 제가 RSH를 사이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황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사이올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올은 여기다 갖다 놔라. 사이올은 그 다음에 에터하고 설파이드 몇죠? 설파이드는 에터 바로 뒤에다가 갖다 붙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는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4번은 가끔씩 나옵니다. 피트에서도 나왔었고, 다중결합은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뭘 우선이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두 번 이거 보시면은 번호를 매겨서 가장 처음 먼저 매겨지는 번호가 작은 게 우선한다. 이건 뒤에 번호 매길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번호가 가장 작은 것으로 된다. 그래서 3중결합이 1번이잖아요. 여기는 2중결합이 4번이고, 근데 여기는 가장 먼저가 2번이니까 얘는 탈락이 됐죠. 이거는 뒤에 번호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설명하면 다시 복습하실 때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 번호조차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 이그젬플을 보시면요. 양쪽에 3중결합과 2중결합이 달려 있어서 2중결합을 1번으로 해도 되고요. 3중결합을 1번으로 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2중결합을 번호가 작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게 y이 없어야 되는데 이가 없어야 돼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름 짓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이중결합 번호가 작게 하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게 큰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큰 작용기는 어떠한 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명명을 시작을 하는데,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주사슬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사슬이라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탄소가 고리형을 띠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슬형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메인 사슬을 말합니다. 메인 사슬. 주사슬은 가장 메인 사슬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메인 사슬은 어떤 게 메인 사슬이냐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했죠. 우선순위 작용기를 항상 포함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같다면 격가지수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사실 여기 막 4번, 5번, 6번 더 있어요.
그 우리가 IUPAC이라는 그 인터내셔널 유니언 오브 국제 뭐 어쩌고저쩌고 퍼시픽 앤 아메리카였나? 케미스트리? 그 국제 화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 IUPAC에서 골드북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일종의 롤북이에요. 근데 이게 뭐 엄청 비싸. 엄청 제가 알기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가 몇십만 원인가 해요. 그런데 여기에 규칙이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빼곡하게. 그거 하나하나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했을 때는 사실은 편입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나 우리가 피트 때 이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일단은 알아두자. 한번 봐두자. 라는 취지로 3번까지는 했고 거의 2번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1, 2번에 대한 예시를 아까 지워버렸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탄소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좀 제대로 그리겠습니다. OH가 있고요.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유기화합물이 있는데요. 주사슬을 한번 결정해 볼게요. 주사슬은 우선순위 작용기를 포함하는 사슬이니까 얘를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럼 얘를 무조건 포함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사슬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사슬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슬이 맞겠죠. 이 사슬이 주사슬이다. 여기까지가 탄소니까 이 사슬이 주사슬이고 우선순위를 포함했다. 그래서 주사슬을 결정을 했어요. 3번의 이그젬플은 격가지수가 가장 많은 사슬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게 잘 보이려나? 이게 잘 보이겠죠? 자, 탄소수를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는 지금 우선순위가 딱히 없죠. 포화탄화수소밖에 없으니까, 탄소하고 수소밖에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이중결합도 없으니까 그냥 알킬기, 알칸이 가장 우선순위를 이게 녹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네요. 우선순위를 갖게 되니까 알칸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니까 어디든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얘 빨간색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개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도 6개란 말이죠. 이렇게 해도 6개예요. 그러면은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할 거냐는 거. 그때 봐봐요. 빨간색으로 했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빨간색으로 했으면요. 격가지가 하나,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시려나?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빨간색은 격가지가 6가지입니다. 6가지. 반면에 이번에는 핑크색 좀 잘 보이겠죠? 만약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주사슬로 놓는다면요. 격가지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얘는 주사슬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로 쳐야 되겠죠. 4가지죠. 얘는 4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슬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은 주사슬을 이걸로 잡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길이가 똑같이 탄소가 6개인데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격가지가 6가지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사슬을 결정을 했어요. 주사슬을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는 작용기는 번호와 주사슬과 전미사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번호를 붙이는데 자, 첫 번째 볼까요? 우선순위 작용기가 결합된 탄소의 번호를 가장 최소화, 우선순위 작용기가 가장 낮은 번호를 붙인다. 근데 막 이렇게 붙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고 지금 우선순위는 그럼 얘겠죠. 알코올이겠죠. 알코올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일 수는 없어요. 항상 번호는 양 끝에서 여기가 1번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1번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결합된 탄소의 번호를 가장 최소화할 것이니까 1번, 2번, 2번이죠. 여기서부터 붙이기 시작하면 1, 2, 3, 4, 5, 6번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번호가 가장 작게 붙여야 되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3, 4, 5, 6, 7 7이니까 헵트안 탄소가 탄산화수소가 있는데 7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2번에 알코올기가 있어요. 근데 알코올기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작용기니까 전미사를 가집니다. 이렇게 나와요. 뒤에 어차피 또 할 겁니다. 할 거예요. 그래서 번호 1번에 대한 규칙을 얘기를 했고 2번은 치원기 번호를 그러니까 치원기가 여러 개 있을 때요. 치원기가 여러 개 있을 때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올 때까지 나열하여 낮은 번호를 선택한다라는 거는요. 숫자를 매겼을 때 가장 처음 매겼을 때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번호가 옳은 번호라는 뜻이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밑에 이그젠플 한번 보시면요. 자, 얘는 우선순위 작용기란 게 없죠. 왜냐하면 위험 다시 한번 볼까요? 복습 NO2, 나이트로, 알킬기, 할로젠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NO2, 알킬기, 할로젠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초록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초록색으로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1, 2, 3, 4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죠. 1, 2, 3, 4, 5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나하나 해볼게요. 헷갈리실 테니까 처음에 NO2부터 1번을 매겼다고 합시다. 1, 2, 3, 4, 5, 6 이렇게 매겼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1번, 3번, 6번이죠. 여기는 이렇게 이 색깔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요. 1번과 3번과 6번에 매겨져 있어요. 치원기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이 NO2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매겨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요. 1번, 2번, 5번이에요. 근데 자,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올 때까지 나열해서 낮은 번호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 중에는 2번을 선택해야겠죠. 2번을 선택해야겠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다시 좀 빨간색 얘기를 하려고 해요. 빨간색 볼드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까운 치환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딱 처음에 하나를 찍고 가까운 치환기가 있는 쪽으로 돌리면은 그게 모든 숫자가 제일 적어지는 쪽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걸 이런 거를 1번으로 두지 말고 요런 거나 그러니까 여기 아이고 액자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여기나 바깥 거를 1번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리거나 혹은 이렇게 돌리거나 하면은 빠르게 나올 거란 소리예요. 빠르게 나올 거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1, 2, 3, 4 얘는 이렇게 매겨줬죠. 지금 세 번째 케이스는 1번, 3번, 4번이에요. 여전히 1, 2, 5가 더 크긴 하죠. 반면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정답처럼 매겨보면요. 1, 2, 4죠.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 이 케이스 말고도 무수한 많이 번호를 매길 수 있는 케이스는 있을 거예요. 근데
자, 1번, 2번, 4번. 1번은 동일한데 2번은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2번하고 4번만이 가장 작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5번보다는 4번이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매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감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돌려보면서 하다 보면은 어디가 번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게 조금 요렇게 매기면 좀 편하더라. 이 겉에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치환기가 있는 쪽으로 번호를 매기는 게 유리하더라.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놨으면은 바로 가까운 쪽에 있고 그 다음 가까운 쪽에 얘가 있으니까 1, 2, 3, 4 해서 가장 가깝게 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조금 뭔 말하는 거야 하면은 체화 때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체화 때 120개 할 거거든요. 나도 이거 왜 120개나 가져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120개 알칸 하면은 어느 정도 손에 익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두 번째 예시를 보면요, 이 가끔씩 어떤 선생님들이 번호의 합이 가장 작게 이렇게 시험기 번호를 부여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렇게 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스킬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일단은 치환기 번호 부여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배웠죠. 여기까지는 배웠죠. 여기까지 배우고 우선순위 배웠어요. 우선순위. 자, 주사슬을 결정하는데 얘는 사이클로헥산이라는 주사슬이 이미 있어요. 이거 고리형이 주사슬이에요. 주사슬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주 형태가 있어요. 틀이 있다. 이건 사이클로 알칸, 이 고리형 알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사이클로 알칸 이제 형태 이성질차하면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냥 얘가 사이클로헥산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죄송해요. 그럼 얘기를 한번 여기다가 밑에다 한번 적어 놓을까요? 여기다 밑에다가 지금 여기 챕터 3의 첫 번째 페이지에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논의를 미리 하고 가면 좋으니까. 사이클로 알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사이클로 알칸 이라는 표현을 쓰고, 마찬가지로 얘도 사이클로 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미사로. 이게 왜냐면은 똑같은 알칸인데 고리형 고리를 만들었다 해서 사이클로는 아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6개 우리가 어디서 봤을까요? 여기서. 아이고, 막 헷갈리죠. 저도 그러니까 딱딱 좀 해놓으면 되는데 좀 이렇게 어지럽게 자꾸 아이패드를 움직이게 되네요. 어딨니?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6개가 있으면 뭐요? 헥사. 자, 여기 보면은 사이클로 고리를 형성했어요. 얘가 사이클로 안. 근데 여기에 6개가 있어요. 탄소가 6개를 고리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사이클로헥산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사이클로헥산. 이거는 조금 더 한 번만 더 챙겨 주세요. 뒤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한번 보고 나면 좋으니까. 자, 사이클로헥산은 사이클로 알칸은 제가 알칸하고 동등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선순위는 위에 볼게요. 알칸은 우선순위가 없죠. 그럼 우선순위가 가장 큰 건 다중결합, 이중결합이네요. 이중결합을 보시면 그럼 요게 이중결합이네. 그러면은 우리가 모체를 정할 수 있겠죠. 모체는 사이클로에 6개, 탄소가 6개, 헥스인데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중결합의 전미사인 ENE를 붙입니다. ENE를 붙여요. 그래서 사이클로헥산인데 지금 어차피 뒤에 전미사를 붙이는 거에 나올 거니까 사이클로헥산이라는 것만 좀 그렇구나. 네가 말하는 게 대충 뭔지는 알겠어.
아, 뭔지는 알겠어 하면 돼요. 실제로 직접 안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얘가 지금 우선순위 작용기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우선순위 작용기의 번호를 가장 작게 해야죠.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를 1번으로 할지 여기를 1번으로 할지. 그러면 우선순위를 일단은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우선순위 작용기의 번호는 가장 작게 되잖아요. 다시 앞에서 보면은 우선순위 작용기가 가장 최소화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취향기 번호를 다른 숫자가 나올 때까지 낮은 번호를 선택하는 first point of difference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했죠. 얘를 1번으로 하면요. 얘를 1번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이 메틀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번호가 1번하고 6번이죠. 반면에 얘는 여기를 1번으로 하니까 치환기가 1, 2니까요. 1, 2니까 2번이 첫 번째죠. 다시 얘는 2, 3이에요. 2, 3. 근데 어떤 분들은 2, 3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왜냐면 2 플러스 3은 5고 1 플러스 6은 7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first point of difference를 해서 아이유팩 골드북에 나와 있는 룰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1번이잖아요. 1번이기 때문에 더 볼 필요도 없이 이게 맞는 번호입니다. 다시 이게 더 맞는 번호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에서 무조건 가장 첫 번째에서 번호가 작은 게 번호가 옳은 번호이고, 같으면 뒤로 넘어가고 같으면 뒤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1번이 같으니까 뒤로 넘어갔죠. 근데 3번은 제껴졌죠. 2번 같으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4번과 5번 중에서 4번이 더 크기 때문에 1, 2, 4가 옳은 번호 매기기였습니다. 자, 됐죠? 취향기 번호까지 잘 부여를 해봤어요.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요거는 좀 3번은 좀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가.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요. 규칙에 맞게 이름을 나열하는 겁니다. 규칙에 맞게 이름을 나열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여기 작용기 전미사는 우선순위가 가진 걸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렇게 이런 분자구조식이 있다고 봅시다. 얘는 그러면은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 게 가장 더 작겠죠. 취향기 번호가. 자, 그러면은 죄송해요. 너무 빨리빨리 나가나? 좀 천천히 해볼게요. 주사슬 선정부터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자, 명명하기에 첫 번째 주사슬 결정. 우선순위 작용기를 포함하는 사슬이나 고리. 얘입니다. 얘예요. 그러면은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다시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자꾸 버벅거리네. 주사슬 결정을 했어요. 그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향기 위치에 번호를 부여를 할게요.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자, 번호를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큰 치환기인 이중결합에 가장 최소인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룰이 뭐였어요? 치환기의 번호가 작게였죠. 치환기의 번호가 작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6번이잖아요. 6번이니까 이것보다는 1번, 2번, 3번이 낫더라. 그래서 번호까지 매겼어요. 그러면은 맞게 이름을 나열하는데, 치환기 접두사 주사슬, 작용기 전미사 순으로 명명을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 주사슬은 사이클로헥스라는 주사슬이잖아요. 사이클로 6개. 고리형 알칸인데요. 6개 탄소를 가졌어요. 근데 헥스인, 이게 지금 이중결합이 주 작용기니까 헥신.
사이클로헥신인데요. 앞에 치환기가 3번에 메틸기가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3메틸, 아이고, 3메틸 사이클로헥산이다. 3메틸 사이클로헥신이다. 근데 이거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번호를 정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얘네도 번호가 저 번호를 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번호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네 되니까 얘가 1번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책에 있는 예시를 보면요. 자, 첫 번째 주사슬 결정. 주사슬은 우선순위 작용기가 포함되어 있는 걸 주사슬로 결정해야 된다. 얘가 주사슬이겠네요. 왜냐면 카복실산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얘가 주사슬입니다. 주사슬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번호를 붙여야겠죠. 번호는 우선순위 작용기가 가장 작게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붙였어요. 여기를 1번으로 붙이고 이렇게 당연히 이거밖에 지금 경우일 수가 없잖아요. 얘가 우선순위 카복실산이 가장 작게 하려면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규칙에 맞게 이름을 나열하는 건데요. 규칙에 맞게 이름을 나열할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우선순위 지금 몇 번을 말하는지 무슨 게슐타트 붕괴가 막 와요. 지금 카복실산이 작용기 전미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카복실산 오익 엑시드가 전미사로 되는데 자 주사슬은 몇 개의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4개 4개는 부트라고 했어요. 부탄에 부탄 그러니까 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4개 있다. 자 다시 탄소가 4개 있더라. 됐죠? 부타노익 엑시드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치환기 접두사를 해야 되는데 치환기 접두사는 2번에 아민기가 있고요. 아미노기 이제 접두사니까 아미노기가 있고요. 3번에 하이드록시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아미노 3 하이드록시 부타노익 엑시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3하이드록시 2아미노 부타노익 엑시드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규칙이 있습니까? 예, 규칙이 있습니다. 뒤에 규칙이 있어요. 뒤에 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기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했으면 좋겠다. 알파벳 순. 여기 보시면은 2번이 여기 지금 요 2번 3번대로 하는 게 아니라 A가 H보다 더 알파벳상으로 먼저 오기 때문에 아미노 하이드록시라고 해야 된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치환기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접두사는 알파벳 순서에서 빼야 된다 입니다. 다시 이런 특별한 접두사는 알파벳 순서에서 빼야 된답니다. 그래서 숫자 접두사인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혹은 차수 접두사인 세크, 터트 그다음에 아민의 N자 위치를 표시하는 N돈, N 이 세 개는 알파벳 순서에서 제외를 하는데요. 잠시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목소리가 안 쉬고 이렇게 강의를 찍는지 모르겠어. 저는 자꾸 목이 쉬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자 지겹게 해봅시다. 지겹게. 주사슬 선정. 주사슬 조금 어렵긴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사슬은 NO2는 우선순위 없고 알킬기 우선순위 없고요. 알데하이드가 우선순위가 있네요. 얘를 기준으로 방향족을 붙였으니까 요게 지금 주사슬이나 골이겠네요. 주사슬이나 골이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할 게 번호를 부여해야죠. 번호는 얘는 조금 특이하긴 해요. 이거 참 괜히 방향족을 예시로 들어놨네. 방향족은 방향족을 모체로, 고리를 모체로 하기 때문에 요 탄소가 주사슬이 아니잖아요. 요 탄소가 주사슬이 아니에요. 이렇게가 모체예요. 이렇게가 방향족이 이렇게 모체예요. 얘가 주사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탄소 번호를 매기지 않고요. 이 방향족 안에서만 매깁니다. 방향족 안에서만. 그래서 얘가 1번이겠죠. 당연히 얘가 1번. 얘가 1번인데 두 가지 포인트 1, 2, 3, 4 이렇게 지금 돌 수도 있고요. 반면에 1, 2, 3, 4, 5, 6 이렇게 돌 수도 있는데 제가 번호를 붙일 때는 가장 붙인 번호 우선순위 작용기에서 가까운 순으로 가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가까운 순으로. 그래서 1, 2, 3 3번이 먼저 1, 3이죠. 1, 3 1, 3, 4고요. 만약에 이렇게 돌리면은 1번, 4번,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1, 3, 4가 더 다시 1번, 3번, 4번이 더 낮은 1번, 4번, 5번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가 올바른 번호 매기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매겼어요. 다음과 같이 매겼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야죠. 작용기 전미사인 알데하이드 혹은 알이라고 표현도 하게 됐어요. 알데하이드인데 특별하게 제가 여기서 방향족의 명명법에서 외워달라고 했었는데 벤즈알데하이드 없나? 없어? 혹시 벤즈알데하이드만 안 나왔네? 네, 좀 당황스럽네요. 요 벤젠이라는 작용기가 붙어있는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얘를 벤즈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벤즈알데하이드로 부르는데 그럼 이제 모체가 여기 주사슬이 벤즈잖아요. 벤젠이니까. 그럼 이 모체, 그러니까 주사슬 혹은 모체에 붙어있는 치환기가 있잖아요. 치환기를 번호와 함께 나열을 하는데 3번에 나이트로가 있고요. 4번에 메틸기가 있습니다. 메틸기가 있어요. 그럼 3나이트로 4메틸 벤즈알데하이드냐 아니면은 4메틸 3나이트로 벤즈알데하이드냐 이 차이에서 우리는 3번 이 번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을 본다고 했죠. LMN이니까 다시 LMN이니까 M이 더 먼저 오죠. M이 더 먼저 오니까 자, 3에틸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3나이트로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모체인 벤즈가 모체고요. 작용기 전미사 우선순위를 가진 작용기 전미사가 알데하이드입니다. 그래서 3에틸 3나이트로 벤즈알데하이드입니다. 됐죠? 두 번째 예시는 숫자 접두사를 어떻게 배제하냐예요. 또 지겹게 해봅시다. 지겹게. 자, 작용기 우선순위 가장 큰 게 뭐예요? 얘죠. 카복실산. 왜 파란색이냐? 하필이면. 얘죠. 카복실산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주사슬을 정합니다. 주사슬은 가장 길이가 긴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아니네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아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요, 얘. 얘가 주사슬이네요. 그럼 주사슬이 정해졌으니까 번호를 부여해야겠죠. 번호는 우선순위 작용기가 가장 적게.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번호가 적혀져 있으면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명명을 할 때 작용기 전미사 오익 엑시드 작용기에 전미사가 붙어 있고 자, 두 번째로 이 주사슬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탄소로 된 거니까 펜트라는 5개의 탄소로 되어 있으니까 펜탄오익 엑시드입니다. 펜탄오익 엑시드까지 정해졌으면 이 주사슬에 딸려 있는 이 식구들 작용기에 대한 접두사를 정해야겠죠. 작용기에 대한 접두사는
자, 2번에 탄소가 2개 있으니까 에틸기입니다. 에틸기. 3번에는 메틸기가 탄소가 1개 있는 메틸기가 2개 있네요. 그럼 다이메틸이네요. 그럼 봅시다. 33 다이메틸 2 에틸이라는 작용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얘는 어차피 이제 필요 없다고 했죠. 얘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걸 보시면 다이를 만약에 되게 되면 D 다음에 2니까 33다이메틸 2에틸 펜타노이크 엑시드 이렇게 불러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다이는 뺀다고 했죠. 숫자 접두사는 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에틸 33 다이메틸 펜타노이크 엑시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3 다이메틸 2에틸 펜타노이크 엑시드가 아니고요. 아니고 2에틸 33 다이메틸 펜타노이크 엑시드여야 된다. 됐죠? 네, 됐습니다. 살려놓을까요?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지금 다시 보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1, 2번이 모두 같다면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이 말이 아까 말이랑 사실 똑같아요. 2가 n보다 빠르니까 나열을 할 때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볼까요? 자, 얘도 명명법부터 다시 다 이름을 지어서 볼게요. 주사슬 사이클로헥산입니다. 사이클로헥산이 주사슬이에요. 우선순위 작용기는 따로 없네요. 메틸이나 할로젠은 우선순위를 안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번호를 어떻게 붙여도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럴 때는 가장 근처에 있는 거를 하게끔 되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1번 1, 2, 4, 5번 지역이 이거 맞죠? 맞는데 반대로 돌려도 얘대로 해도 1, 2, 4, 5번 두 개가 번호가 똑같네요. 번호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1클로로 2에틸이에요. 1클로로 2에틸 1클로로 2에틸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서 번호를 매기게 되면은 1클로로 2메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같은데 나머지도 다 같아 이러면은 이것까지 보는 거예요. 이거 알파벳까지 해서 2가 n보다 알파벳이 빠르게 있으니까 이게 n보다 빠르게 있으니까 2를 더 선호한다 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는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론에서는 다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그젠플 보면은 얘도 이렇게 돌리면은 이중결합이 이 모체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얘는 지금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은 펜탄인데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펜틴이네요. 펜틴 사이클로펜틴인데 번호를 1번 이렇게 매겨도 3번과 5번에 치연기가 있고 번호를 여기서부터 매겨도 3번과 5번에 치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다 같아요. 옆에를 보시면은 3번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얘는 지금 빨간색으로 매긴 거예요. 빨간색으로 매긴 건데 얘는 3메틸 5메틸렌 얘를 메틸렌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특이한 치연기이긴 하죠. 메틸렌이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요 3번에 메틸렌이 있고 5번에 메틸기가 있죠. 그럴 때는 길이가 긴 게 뒤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길이가 긴 게 뒤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명명법이에요. 근데 사실 3번은 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다. 이것까지 판단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면서 좀 이따 한다고 했던 거 요거까지 좀 했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조금 중구난방이 됐는데, 자,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거 요것도 해보고, 아까 좀 제가 예시 여기다 조그맣게 하나 들어놓은 거 했었죠. 그다음에 숫자 접두사는 배제한다, 이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할 게 차수 접두사를 배제하는 건데, 차수 접두사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자, 주사수를 결정을 합시다. 벤젠이죠. 벤젠에 치환기는 얘든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그 번호를 부여할 때도 이제 번호 부여를 넘어갑니다. 번호 부여를 넘어가는데 특별하게 번호를 낮게 부여해야 할 치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부여해도 되고 요렇게 부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번호도 둘 다 똑같아요. 번호도 둘 다 똑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름을 한번 보면은 빨간색으로 한 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을 지어볼까요? 지어보는 걸로 합시다. 다 연습을 해봅시다. 차라리. 자, 우선순위 작용기가 없으니까 전미사가 없겠죠. 그러면은 벤젠이라는 모체가 있겠고요. 벤젠에는 요 두 가지 치환기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번호를 매겼을 때는 1, 테트라가 아니라 터트펜틸이에요. 터트펜틸. 그러니까 티펜틸이라고 합시다. 티펜틸. 그 다음에 3번에 메틸기가 있는 벤젠이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는요. 아이고. 1 티펜틸 3 메틸 그 다음에 모체가 벤젠. 반대로 보라색으로 이름을 지으면 1번에는 메틸기가 나오고요. 지금 임의로 했어요. 3번에는 티부틸기가 나옵니다. 티부틸 벤젠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T를 보면요. T 예를 들어서 LMNOP, OPQR, ST. 근데 얘를 지금 빼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T를 빼고 얘기해야 된다. T를 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은 뭘로 봐야 된다? P와 M으로 봐야 된다. 사실은 T로 해도 상관이 없어. T로 해도 상관이 없네. 이게 예제가 좀 별로 안 좋네. 어쨌든 T를 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과 P로 얘기를 했을 때 M이 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1메틸 3테트라 펜틸이라고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차수나 숫자는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숫자냐 차수냐 얘기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중심 탄소가 있을 때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3차가 달려있는, 여기로 한번 볼까요? 여기로? 얘를 잘 써놨네. 얘를 탄소가 여기 달려있는 치환기의 탄소가 3차 탄소면요. T라는 걸 붙이면 터트라는 걸 붙여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아이고 그림을 개떡같이 그렸네.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2차 탄소잖아요. 하나, 두 개 붙어 있으니까 2차 탄소예요. 얘는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으니까 수소는 안 세고요. 이런 경우는 2차 탄소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크라고 합니다. 세크. 근데 사실 아이소란 말도 써요. 그래서 이런 걸 차수라고 합니다. 자, 차수라고 하고 좀 명명법이 어렵긴 한데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거는 많이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체화해서 많이 해봅시다. 자, 네 번째 이그젬플은요. N치원 아민의 N은 N 위치 표시, 얘는 제외한다는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다 그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는 다 그리면 좋겠지만 그냥 제가 하나하나 그 예시를 들 때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주사슬을 한번 볼까요? 주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선순위가 얘잖아요. 얘 아민은 NH2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NH에 알키기가 하나 붙을 수도 있고 NR2로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보세요. 요 자체가 우선순위 작용기고 주사슬을 2로부터 확정했습니다. 주사슬을 확정했는데 번호를 우선순위가 있는 작용기에 가장 낮게 부여하기 때문에 1, 2, 3, 4, 5 번호까지 부여가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번호가 부여가 된 다음에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을 얘를 붙일 때 우선순위 작용기에 접미사를 붙입니다. 아민이라고 붙이는데요. 아민이라고 붙이는데 여기가 지금 주사슬이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펜탄이겠죠. 펜트안인데 사실은 이 접미사 우선순위 작용기의 접미사의 번호는 1번이니까요. 펜탄 원아민입니다. 펜탄 원아민이에요. 펜탄 원아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체가 끝났죠. 아이고 모체 끝났고 작용기 접미사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해야 되는 게 치연기 접두사죠. 치연기 접두사를 붙여야 되는데 2번에 클로라이드 3번에 메틸 이렇게 있어요. 2번에 클로로 3번에 메틸이 있는데 얘도 구해야 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할 때 얘는 N 땡이라고 부릅니다. N 치환기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이쪽이 주사슬이니까 이쪽도 치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쉬워요. 두 번째 클로로가 있고요. 세 번째 메틸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N기에는 여기를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붙인 것처럼 여기는 N이라는 번호에는 하나, 둘, 탄소 2개의 에틸기가 있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N을 앞에 숫자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1번에 2번에 뭐가 붙어있고 3번에 뭐가 붙어있는 것처럼 N에도 에틸기가 붙어있다. 그래서 N은 알파벳에 없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은 알파벳 쓸 때 A, B, C, D, E 그 다음에 쭉 써서 LMN, OP니까 M이죠.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클로로 1등, N에틸 2등, 3메틸 3등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게 됩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 관용명입니다. 관용명 중에 요게 아까 제가 아이소란 말을 조금 잘못 이제 좀 말을 실수를 했어요. 2차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세크부틸이라고 하는데요. 1차 탄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1차 탄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지친 모양을 우리가 관용명으로 아이소라고 합니다. 아이소라고 하는데요. 이 2차 탄소인 세크는요. 세크는 숫자 접두사니까 차수 접두사니까 포함되지 않는데 얘는 희한하게 포함이 됩니다. 예외입니다. 사이클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처음에 주사슬을 결정해야 되는데 방향족이 주사슬이에요. 방향족이 주사슬이고 여기서 지금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작용기 없으니까 알키기니까 요 치연기와 요 치연기 두 개가 있고 그럼 번호를 이렇게 매길 수 있고 1, 2, 3번 이렇게 매길 수 있겠죠. 그럼 빨간색으로 매겼을 때는 1번에 아이소부틸기라는 기가 있고 3번에 세크부틸기라는 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라색으로 매기게 되면요. 1번에 세크부틸
3번에 아이소부틸이 있는데, 자, 세크는 차수 접수사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B네요. B. 근데 아이소는 고려한다고 했죠. I로 고려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가 더 적은 번호를 가져야겠죠. 얘가 더 아니. 죄송해요. 잠시만요. 얘 맞아요. 얘가 더 적은 번호를 가져야겠죠. 얘가 더 적은 번호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얘 부틸이니까 B가 1번, I니까 뒷번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체가 벤젠이고 작용기 전미사는 없어요. 작용기 전미사는. 모체가 벤젠, 거기다가 치환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B 먼저 들어간 애가 1번으로 가면서 1세크 부틸이 앞에 오고 3 아이소부틸 I는 뒤에 오더라. 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규칙이 더 많은데, 사실 이런 것 지금도 규칙을 제가 많이 설명한 편이긴 해요. 많이 설명한 편이긴 하지만 이거 보고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는 이걸 다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요. 문제도 많지는 않고. 그럼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게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화합물의 유기화합물의 명명법입니다. 이제 잠깐 끊었다가 이제 특수한 화합물의 명명법들을 좀 더 볼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사실은 제가 이거 이어붙일 거라 여러분들은 갑자기 제가 네 하지만 그대로 듣고 계실 겁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왔고요. 하다 보면 자꾸 목소리가 톤이 높아져서 목소리 좀 갈라지기도 하고요. 좀 죄송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다음으로 이고리 화합물 명명법으로 넘어갈게요.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 같은 이고리 화합물은요, 원래는 편입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피트에서 나와버려가지고, 피트에서 나왔던 거는 참고해서 편입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고리 화합물 명명법이랑 뒤에 약대 준비생들 여러분을 위한 헤테로사이클릭, 그러니까 이종고리 화합물 명명법을 좀 볼 건데요.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 다리 걸침 고리부터 볼게요. 다리 걸침 고리라는 게 뭐냐면요, 고리가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고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한 붓 그리기로 그려보면은 고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키워서 볼까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고리가, 이걸 우리가 고리라고 하잖아요. 고리, 사이클로헥산.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우리가 고리를 판단할 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붓 그리기를 했을 때 나오는 폐쇄선이, 하나의 폐쇄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한붓 그리기를 하면은 좀 진하게 해볼까요? 한붓 그리기를 하면은 하나의 고리가 나오고요, 다음 하나의 고리가 나옵니다. 그럼 고리가 두 개잖아요. 이러한 고리를 우리가 사이클릭, 고리가 두 개 있다 해서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요런 고리에, 죄송해요, 밑에 보이시죠? 요런 고리에, 기본적인 고리에 다리가 하나 걸쳐졌어요 해서 다리 걸친 고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명명할 때 처음에 했을 때는 우선순위 작용기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작용기가 아니라 얘가 지금 모체이기 때문에 벤젠이나 고리처럼, 아까 벤젠이나 고리는 걔네들이 모체라고 했어요. 모체처럼 얘네들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번호 부여할 때만 좀 번호 부여도 고려를 안 합니다. 오히려 편해요. 오히려 고려할 게 많이 없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여기 이 예제부터 좀 볼게요. 주사슬 결정, 가장 탄소수 많은 고리가 모체죠.
얘가 모체죠. 얘가 이 다리보다는 이 고리가 모체더라. 하면 치환기 번호 부여는 무조건 통일입니다. 자, 다리 공유 탄소. 지금 우리가 얘를 다리라고 했잖아요. 얘를 다리라고 했으니까 둘 중 하나겠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큰 고리. 그러니까 얘는 지금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죠. 여기 다리 공유 탄소 말고 이 다리 공유 탄소를 제외하고는 요거는 세 개고 요거는 두 개고 요거는 한 개죠. 다시 얘는 세 개고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개죠. 그러니까 가장 탄소수가 많은 큰 고리로 돕니다. 큰 고리를 돌고 그 다음에 작은 고리 돌고 그 다음에 첨점 다리에다 번호를 매깁니다. 자,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데 자, 그럼 다리 공유 탄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죄송해요. 목이 잘 안 나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퍼스트 포인트 디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작용기를 따라서 작용기가 작게 쓰는 건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1번이나 5번이나 이렇게 하나 입체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고요.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 제가 일단은 죄송해요. 자꾸 말을 번복해서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다리 공유 탄소에서 시작해서 큰 고리 여기 탄소가 3개 있는 큰 고리 시작하고 작은 고리 5번, 6번, 7번 그다음에 첨점 다리목이 아니라 다리 8번입니다. 이렇게 번호가 매겨졌어요. 그 다음에 이름 나열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볼게요. 작용기 접두사 8번에 브롬, 3번에 클로로가 있죠. 이거는 똑같아요. 8번에 브로모, 3번에 클로로 3개가 이렇게 있는데 P가 C보다 더 앞에 있으니까 8브로모 3클로로겠죠. 8브로모 3클로로인데 그 다음에 할 게 모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이사이클로라는 명을 쓰고 대괄호를 열고 큰 고리의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작은 고리의 탄소가 하나, 두 개, 첨점의 탄소가 하나, 한 개 하고 총 고리수잖아요. 총 탄소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옥탄이라고 말 씁니다. 바이사이클로 옥탄. 주고리라면서요. 근데 여기 바이사이클로가 붙었으니까 옥탄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주작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는 작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죠. 다음 예시로 넘어가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합시다. 이런 화합물이 있는데요. 좀 개판으로 그리긴 했는데 이런 화합물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1번 그러니까 다리목 탄소가 지금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얘도 탄소가 3개, 얘도 탄소가 3개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작용기들의 first point of difference를 그러니까 작용기 번호가 가장 작게 순서대로 했을 때 작게 매겨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일반적인 명령법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 1번 여기서 매겨볼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매겨지나요? 이렇게 매겨지고, 그러면은 작용기에 있는 접두사가 3번의 클로로 3번의 클로로 3번의 클로로 8번의 메틸, 9번의 메틸기죠. 그럼 3번의 클로로 8번의 메틸, 9번의 메틸, 이거를 묶어서 8, 9 다이메틸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러면은 반대로 보라색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여기를 1번으로 시작하면은 1번, 2번. 선생님, 근데 야, 왜 이렇게는 안 돌아? 왜냐면 작용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장 1, 2, 3이고, 일단 돌아봅시다. 1, 2, 3 1, 2, 3 4, 5, 6. 잠깐만, 뭘 하나 빼먹었어. 탄소를 빼먹으면 안 돼.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라색으로 한 거는요, 마찬가지로 3번의 클로로 6번의 메틸, 그 다음에 9번의 메틸이니까 6, 9 다이메틸이 되겠죠. 얘보다는 지금 얘가 우선순위가 높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초록색으로 하는데, 자, 우리가 그 말을,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 어딨냐?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치환기의 번호를 부여할 때는 처음 숫자를 매긴 치환기가 가장 가까운 치환기가 있는 쪽으로 번호를 매겨야 좀 유리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자, 다리목탄소에서 여기하고 여기 중에 가장 가까운 치환기가 있는 거는 얘잖아요. 얘. 여기 1번 하면 2번이잖아. 여기에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매겨야 되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매겨야 되니까 위로 매기면 안 되잖아요. 바이사이클론은.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매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2, 9 다이메틸, 7번의 클로로인데, 그럼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비교했었잖아요. 389, 369, 279에서 여기서 이미 게임 셋이죠. 2번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겨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에서도 그러니까 다리 걸친 고리화합물에서도 이런 이제 작용기, 치환기에 따라서 이런 번호를 붙여야 되는 First Point of Difference 룰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은 마저 해봅시다. 마저 해봅시다. 이게 좀 천천히 나가는 건 아니겠죠? 자, 얘 색깔을 이제 좀 검은색으로 바꿔서 좀 잘 보이게 하고 2구 다이메틸 7클로로인데, 요게 순서는 C가 메틸보다, 이거 다이 아니라고 했죠? C가 메틸보다 더 크니까, 더 앞에 있으니까 7클로로 2구 다이메틸이라는 작용기 접두사를 갖고, 얘는 항상 똑같다고 했어요. 바이사이클로 대괄호 열고 하나 둘 셋 똑같죠? 고리수가 똑같으니까 큰 고리 작은 고리 둘 다 3, 3, 첨점 탄소, 다리 탄소가 1, 하나, 그 다음에 총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바이사이클로 다리 걸친 고리의 총 탄소는 9개니까 논, 그 다음에 따로 이중결합 이런 거 없으니까 안으로 끝나죠. 논에인으로 끝납니다. 자, 됐죠? 이거 하나하나 하려니까 진짜 오래 걸리네. 그래도 노베이스를 위한, 아닌가? 노베이스 치고 너무 어려운가? 노베이스 치고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좀 고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봅시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EX3번은 다시 다리목탄소에서 보는데,
여기 근처에는 없죠. 자, 얘 근처에는 없어. 근데 얘 근처에는 바로 이 치형기가 있죠. 2번에. 얘는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야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돌리고 마지막에 첨점에 9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할게요. 여러 케이스 안 하고 그렇게 딱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작용기 접두사부터 보죠. 접두사. 7번에 클로로 9번에 9번에 얘는 지금 주작용기가 될 수 있죠.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죠. 그럼 얘는 전미사로 빠지겠네요. 전미사로. 그럼 얘 하고 얘만 있겠네요. 그럼 봤을 때 7클로로 좀 뭔가 구조가 이상한데? 여기 메틸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래야 여기가 맞겠네. 자, 7클로로 2번의 메틸기 이게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9번의 메틸기 해서 2구 다이메틸. 저 이거 하나하나 적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적으면서 쓰면 안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 다이니까 M이니까 다이니까 빼고 M이니까 C보다 더 높으니까 이 적는 순서는 7클로로 2구 다이메틸 여기까지 해서 작용기 접두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본체인 바이사이클로 큰 고리가 탄소가 3개, 탄소가 3개, 이쪽도 탄소가 3개, 이쪽도 탄소가 3개, 첨점 고리는 1개, 3개, 3개, 1개. 그 다음에 총탄소는 지금 9개까지 했으니까 탄소니까 논N인데 여기 올 얘는 작용기 우선순위가 있죠. 올인데 이 올이 어디 붙어 있느냐? 9번 위치에 붙어 있더라. 만약에 1번 위치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논한 9올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7클로로 2구다이메틸 바이사이클로 3,4,1 논엔 9올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파이로 컴파운드의 명명법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주사절 결정은 당연히 똑같이 이게 주체 모체가 되고요. 주사절이 아니라 이제 모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할게요. 이건 사슬이 아니니까. 시황기를 번호 부여할 때 얘는 지금 다리목부터 했죠. 우리 이 고리, 그러니까 다리 걸침 고리 화합물, 이게 한글이 되게 어려워요.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는 1번 혹은 여기 1번 아니면 여기 1번 다리 걸침 탄소에서 했다면은 얘는 다리 걸침 탄소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작은 고리부터 시작해서 1번 혹은 여기가 1번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현한 거는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메웠고 빨간색은 이렇게 아래로 갔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경우일 수가 있다는 것은 뭘로 결정할 수 있다? 네, first point of difference를 그러니까 치환기의 번호가 나타날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가장 작게 해라 했을 때 이쪽으로 돌리면은 9번이잖아요. 이쪽으로 돌리면 8번이고요. 근데 얘네는 이거는 돌리는 건 정해져 있어요. 작은 고리부터 돌아서 큰 고리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고리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거부터 무조건 번호 명명을 하는데 자, 첫 번째부터 번호 명명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만약에 1번을 여기로 하면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1,
2, 3, 4잖아요. 벌써 첫 번째가 2번하고 4번이야. 제가 아까 말했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치환기가 있는 쪽에다 번호를 매기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치환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1번인 게 맞겠죠. 2, 3, 4, 5. 그 다음에 여기로 돌 수도 있고 여기로 돌 수도 있는데 각각을 돌리면은 이쪽으로 돌리면은 얘가 9번이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얘가 8번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호는 6, 7, 8, 9, 10, 11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번호가 다 매겨졌어요. 치환기 번호가 부여됐으면은 이제 이름을 나열해야겠죠. 이름은 똑같습니다. 아까 바이사이클하고 똑같아요. 작용기 접두사를 봅시다. 2번에 메틸기가 있고 작용기는 여기 지금 2개 있죠. 2번에 메틸기, 8번에 OH. 근데 OH는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나머지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얘는 전미사로 빠지겠네요. 주작용기가 되니까. 이메틸기만 있겠다. 이메틸기만 있고 그 다음에 본체는 스파이로라고 합니다. 스파이로라고 하고요. 대괄호 열고 큰 고리하고 여기 보시면은 바이사이클론은 큰 고리, 작은 고리 첨점이었다면 반대로 스파이로는 작은 고리, 큰 고리입니다. 작은 고리, 큰 고리니까 하되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빼고세요. 여기는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는 빼고세니까 아까도 빼고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다시 작은 고리는 탄소가 4개, 큰 고리는 탄소가 6개. 이렇게 되니까 작은 고리에 4개, 큰 고리에 6개입니다. 근데 총 스파이로 컴파운드를 이루는 총 스피로 화합물을 이루는 총 탄소수는 11개이니까요. 11개는 운데카입니다. 운데카고요. 운데카에다가 탄소니까 아닌데 여기까지 끝났죠. 근데 주작용기가 하나 있었어요. 8번에 주작용기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8올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봤고 스피로 화물은 제가 하나만 넣네요. 예제를 볼날이 있을 겁니다. NZ는 체화에서는 안 하려고요. 체화에서는 안 하는 이유는 별다를 건 없고요. 하려나?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많이는 안 나와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부터 지금 체화 강의를 원래는 뒤로 빼려다가 지금 앞에 잠깐 붙여놓은 게 급하게 만드느라 조금 부실하기도 한데 중요한 것부터 암기시키고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구나. 중요한 것만 좀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 너무 볼륨이 크게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심하고요. 이종고리 화학물 명명법은 약대 2학년 들어가서 많이들 배우는데요.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많이 배우실 건데요. 간단해요. 이종고리 원자가 포함된 얘네들은요. 관용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를 외우라고 했어요. 얘를. 근데 지금은 조금 외우기 힘들다. 너무 심하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름이 있다. 이런 모체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주사슬은 모체는 얘잖아요. 피리딘이에요. 피리딘인데 항상 치환기는 이종원자부터 매깁니다. 이종원자부터 매기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길 수 있고요. 5번, 6번 이렇게 반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때는 항상 first point of difference를 첫 번째 지점에서 달라질 때 가장 치환기가 낮은 거를 써라. 얘는 2번이죠. 2번. 얘는 첫 번째가 4번이고요. 그러니까 보라색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2번에 아미노가 있고요. 4번에도 아미노기가 있네요. 그러면은 2, 4,
다이아미노 피리딘이 맞겠네요. 2,4 다이아미노 피리딘. 쉽죠? 요거는 이게 요 모체가 피리니디움이라는 모체거든요. 버립시다. 하긴 해볼 텐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클로라이드는 여기 클로라이드가 붙어있는 생략된 거고, 얘 모체가 피리디니움이에요. 피리디니움 이온인데 N에는 메틸기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카복실산이 붙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1번이라고 했으니까 first point of difference를 첫 번째 작용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쪽으로 번호를 매겨라 스킬이었죠. 그러면은 3번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3번에 카복시기가 있고요. 카복시기 거의 볼 일 없다는데 여기서 한번 봤네요. 접미사로 대부분 쓰이는데 여기선 카복시산이 접두사로 쓰였어요. 1번에 메틸기가 있어요. 원래 N메틸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번호를 매길 수 있으니까 1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체는 피리디니움 이온이고요. 이온에 지금 클로라이드 붙은 건 여기 Cl- 여기 플러스니까 염으로 같이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을 때 클로라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에 Br- 가 붙으면은 클로라이드가 아니라 브로마이드가 되겠죠. 브로마이드. 그리고 이 브로마이드가 되는 건 사실요, 이 명명법은 유기화학 이제 명명법이 아니죠. 이온 결합의 명명법이잖아요. 여기 음이온, 여기 양이온, 이런 명명법인데 유기화학적인 이제 명명법이 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NaCl 뭐라고 불러요?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하죠. 양이온 음이온 순으로 명명하잖아요. 양이온 음이온 순으로 명명을 하는 건데, 이 양이온이 유기화합물이라 유기화합물 명명법에 따라서 요딴 식으로 길게 나왔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특히 밑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심화라고 써져 있는 것 중에 밑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끝이 없어. 경우의 수가 끝이 없어요. 여기가 1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1번일 수도 있잖아요. 이종거리 원자를 1번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럼 뭘로 해야 되냐면은 족이 클수록 붕탄, 질산, 플로르, 족이 클수록 같은 족의 수는 주기가 작을수록 탄소는 규소, 인, 황, CL이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예시를 보면요, 요 모체는 몰폴린이라는 모체입니다. 몰폴린이라는 모체인데 족이 얘는 16족이고 얘는 15족이고 5족, 얘는 16족이죠. 얘는 16족이니까 족이 큰 5부터 들어갑니다. 5부터 번호가 들어가는데 1번으로 하는데 이쪽으로 돌리든 둘 다 2번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죠. 그러면은 한쪽으로 돌려보면 2, 3, 4, 5, 6입니다. 그래서 2번과 6번에 두 개의 메틸기가 있고요. 이거의 본체는 몰폴린이라는 본체입니다. 근데 전미사 작용기는 없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끝.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명명법에 대해서 아주 좀 디테일한, 좀 자잘한 것까지 좀 봤는데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연습을 하고 체화 강의에서 한번 연습을 한 번 더 하면은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피드백 괜찮고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